됐습니다. 자, 오늘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찬 목사님 지금 오고 계시고요. 네. 자, 먼저 우리 여기 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노태우 교수님 정비대 병행교수님께서 국민의 단독 상임의장님이십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생력은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따 의견은 이따 얘기하셔도 되고요. 네, 지금 간단하게 식사하기 전에 한번 돌리겠습니다. 그다음 오늘 이 모임을 갖게 된 여기 세상을 여는 창 대표님이시고 직접 민주주의 뉴스 대표님이시고 여러 가지 더 나은 삶을 위한 그것도 이렇게 하시고 정정도 여기 김성호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성호입니다. 그 다음에 친구인지 후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좀 편찬하고 밀접적인 그런 관계가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계속 수년간 우리 안산기장 선배 단톡방에 계셨대요. 지켜보셨대요. 근데 저 사람 왜 이렇게 박기님한테 꽂혔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들이더래요. 그래서 오늘 지난번 우연히 왔는데 여기 저기 추모제 있었잖아요. 범공시에 왔는데 계셔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출판사 대표님이시고 평전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료집은 자료를 보내오면 생각해보다. 여기까지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을 갖게 됐었습니다. 강영만 대표님 소개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뉴욕 코리아리 아니라 이거 아니라 프레스 아니라 기자로서 거기서 인기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 칼럼도 쓰는 분입니다. 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내분을 모셨습니다. 권대섭 우리 공진님 기자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꽃이죠. 여기 서대문 형무성 박물관 거기 도슨트 역할을 해서 4년 전에 우리가 거기랑 민주기념관 답사할 때 주간 이렇게 안내 하셨던 분이에요. 벌써 4번 나왔죠. 5번째인가? 이옥주 도슨트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좀 요리 기가 막히게 잘해요. 홍어, 청어 죽기 시작해서 아주 요리사인데요. 제가 먹어봤거든요. 진짜 잘해요. 네.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남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최원영 마을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선생님이시고 뭐 여러 가지 노동운동 가시고 최원영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옆에 분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최범대 선생님입니다. 최원영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 임태한 목사님 오십니다. 길을 못 찾으신 것 같은데 오늘 그렇게 해서 9명, 10명 출석하셨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 이따가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나가면 돼요. 이따 끄고 밥 먹을 때는 자 임태한 목사님 지금 종로에서 잘못 내리셔가지고 거기서 버스 또 타시고 이렇게 잘 찾아오셨네요. 제가 안 나가는 대로. 임태한 목사님 우리 노태우 교수님이랑 같이 다른 교수님이시잖아요. 그 제일 어른이시죠. 일단 샐러드 드시고 계시면 지금 자기들이 다 했고요. 네. 우리 목사님 뭐 형님께부터 그래서 저기 어디였지? 까먹었네. 하여튼 우리 목사님. 네. 식사부터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시작. 이거 이제 식사하면서 하시면서 하시면. 그럼 목사님도 우리가 식사하시면서. 네. 왜냐면 3시에 여기 또 모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의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임태한 목사님 오셨고 강충우 목사님 오셨습니다. 8분. 최원영 선생님도 참석하셔요. 오늘 네. 저 바로. 회의 30분만 할게요. 네네네. 팩트만 여기 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카메라 저게 이것도 비추고 있나 보네. 아무튼 간에 자 그러면은 강충 목사님 식사하시면서 하시고요. 요거 보면서 설명하십니다. 저도 산책김밥 홍어총 지금 맛있게 드셨죠?
자, 여기서 모임을 갖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고요. 빈소리 맥주 들으세요? 목사님은 술 드시면 안 되고. 자, 개요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흐를 것 같아서 짧게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기념사업회와 재심 과정에 대해서 제가 개요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뭐 뒤에 시간이 남으면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편찬. 사실은 지금 무죄 확정이 된과 동시에 책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자료집 정도는. 근데 준비를 돈이 많이 드는지 알고 또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워낙 그 집중 심리 재심간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자료는 넘치지만, 축적된 자료는 넘치지만, 그 5,000페이지 넘는 양을 한 권으로 줄이려면 전문가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집조차도 이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자료집이 먼저 책 한 권으로 나와야 되고 알려야 되고, 왜냐면은 공동 피고인도 많고 민족들도 많고 다시 재심을 해야 되고, 물론 제가 도와야 되냐 힘을 얻어야 되고, 또 경향신문의 100억 원 산업소 국가폭력 조작 사건 220사건 안에 가장 많은 사건이 통역탄 재건 사건이기 때문에 묻혀있는 사건들에게도 이렇게 이 사건을 리딩 재심 받게 되는 재심 사건을 알려서 이렇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료집을 내야 되고, 모릅니다. 어떻게 들어야 될지. 그리고 이제 평전을 또 그다음에 준비해나가고. 그런데 그냥 뭐 작가라 해서 뭐 송경민 작가도 있고 신종훈 작가도 있고 하지만 뭐 작가라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유명한 작가도 찾아가서 뭐 이렇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좀 박희 선생님을 알고 좀 어떤 이런 게 있는 분들이, 생각과 의식이 있는 분들이 그걸 했어야 된다. 제가 쓰면 좋겠지만 분명히 그것까지는 안 되니까 함께 이렇게 변호인하고 긴밀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서 그 신의 주가를 냈듯이 마찬가지로 편찬도 그렇게 해나가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짧게 기념관, 이제 돈이 나오니까요. 형사보상은 올해 안에 나올 것 같고요. 국가배상은 내년 안에 나올 거라고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가는데, 역시 이제 수정되는 금액도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일단은 어머님이 91세이기 때문에 합가가 우선적이에요. 왜냐하면 혼자 계실 때 항상 불안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이러시기 때문에. 이거 꺼졌습니다. 그래서 합가를 위해서는 하우스가 필요하고 큰 집이 필요해요. 어머님이 인공관절이기 때문에 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이거나 아니면 1층에 마스터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집이 좀 커야 돼요. 그러면 이만 집이 큰 걸 얻을 바에야 다목차 하우스를 해가지고 정원이나 3층에 큰 테라스가 있어서 파고라 씌워서 거기서 이렇게 강연도 하고 최소한 뒤풀이는 할 수 있는 이런 형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1차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내년에 국가배상도 그 정도 금액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넓은 데로 가든지 아니면 관사를 따로 얻어서 거기서 이제 강연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 해나가면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자료집, 편장과 함께 다목적 하우스를 동시에 보상금이 나오는 동시에 그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자 이런 이제 모임을 갖게 되고, 또 보고의 형태 겸 후속조치위원회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지금 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박기현 선생님의 공양이 오윤영 선생님을 따랐기 때문에 공양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야 되고, 우리가 확장성을 가져야 되니까 모양 기념사표는 유적이 없죠. 이제 저희가 좀 더 추동력 있게 함께 가서 다 안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 때 우리는 이제 분란 없이 가야 되는 거죠. 이 다른 팀이나 다르게. 그래서 오늘 시간 되는 분은 이제 한 명이나 되겠습니까? 공양 기념관을 가서 기념관을 어떻게 했는가 해서 우리도 지방자치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국가시설, 뭐 부지 지원으로 끝날 수도 있고 부지와 기반시설까지 될 수 있고 부지와 기반설과 어떤 그 건물 시설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공양이 어떻게 지원받는지도 좀 알아보고 하겠는데, 일단
지난번 그 선수가 여러 번 4번 이상 연기될 때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진실하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사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거를 중구청장실에 가서 홍인선 중구청장한테 했고 그때 이제 인터뷰한 게 뉴스로 나가는데 홍인선 청장이 무죄확정이 되면 우리도 볼 수 있다. 그 뉘앙스가 이제 뭐 부지나 이런 뉘앙스가 있어서 이번에 내가 소통을 했어요. 중구청장 떨어졌지만 소통을 하니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서를 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가서 소통에 가서 자기가 접수를 하겠다. 제안서를 내라. 그러니까 제안서 그런 거 제가 안 써봤거든요. 그래서 제안서에 대해서 좀 같이 협력해서 이제부터는 재심을 저랑 변호인이나 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분 좋게 이제 함께 이렇게 단합해서 가는 게 박 선생님의 정신이니까 정관도 또 제안서도 함께 좀 주변에 그 전문가 있으면은 제안서 같은 거 작성을 쓰면 인터넷 뭐 양식 다운받아가지고 쓸 수도 있지만 그 정도 완성도 가지고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제안서 내서 몽양기념가 있는 양평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뭐 남원이시지만 저는 이제 수도권에다가 뭐 영종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떻게 됐든 간에 국가시설을 지원받아서 기념관이 설립되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받는 돈 가지고는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안 되면 신용복 신용복 선생 더불어 수업을 전에 갔었는데요. 거기는 전시관과 사무실을 조그맣게 남산에 있을 때 조그만 건물에다가 다 이렇게 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할 수도 물론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렇게 추진해 갈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종 목사님이 지난번에 그 진료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예전부터 이제 해왔던 곳이 있고 그분이 지난번 이제 노태우 교수님이 연수하실 때 무죄를 추진하면 학교에 무죄가 되버리면 한 일이 없는 것이 되는데 이런 발언을 했다가 오영희 선생님이 그건 아니지 않냐 했는데 우리는 그 재판을 13차 동안 하는 동안에 보셨으면 알겠지만 기록을 못 보다가 재판만 봤을 때 아시겠죠? 우리는 다른 건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불법 체포, 고문폭행,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서 조작기소해가지고 사인성 떼주고 그거를 계속 유지해가지고 1심, 2심, 재심까지 그냥 확정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검찰은 뭘 주장하냐면은 보안사 과정에서 그랬다 하더라도 법정 진술에서 자기가 일부 인정을 했는데 그거는 의미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냐. 그러나 판사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죠. 연장선이었어요. 왜냐하면 재판을 하다가도 보안사 이런 데서 다 찢어버리고 블루드를 써야 블루드 쓸대로 법정 진술을 안 하면 또 재판 끝난 다음에 보안사 끝나서 또 공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법정도 그냥 연장선에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판사가 인정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개연성이 충분하다 기록들 다 보고 우리가 또 정말 정치한 논조 논거 변론을 하고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신중을 붙여서 한 거고 대법원도 손을 들어서 무죄 확정이 돼서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판결이라고도 화상수 교수가 말했듯이 그렇게 해서 됐기 때문에 간첩이 고문교자고를 넣기 때문에 무효다. 그래서 무죄가 확정된 것이지.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 추모식 하는 거라든가 각 여러 기관 단체에서 박현 선생님을 추모하거나 박현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규명한 이런 수많은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우리가 다 냈거든요, 재판부에. 그래서 민족주의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민족주의자, 민족 통일 운동가라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기도 합니다. 간첩이 아니라 그거 분명히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찬위원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기 전에 여기 지금 이 자리를 만들게 된 김성호 대표님과 강용만 대표님이 계시는데 자료조사 편전을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문하면 그 책으로 배송되는 뭐 이런 형태라고 지금 얘기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그런 비용이 얼마 안 든다는 거, 그래서 지금 추진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2권, 3권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려야 되기 때문에 웹툰이라든가 다큐라든가 영화 제작도 김성호 대표님이 여러 인적 인프라가 있어서 할 수 있고 전국화로
이렇게 알릴 수 있다. 이렇게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사 통역당 재건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재심도 도와야 되고 윈이 돼야 되고 후속 조치의 쟁점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 편찬이고 기념관 설립이다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목을 현재 자료집과 평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목은 1번은 주제목은 통영로가 아산바퀴래요. 지금은 이제 통영로라는 단어 다시 제가 쓰겠습니다. 다시 재판하는 동안 제가 뺐는데 그래서 아산바퀴의 일본은 밝혀낸 진실과 49년 해원 이거는 자료집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료집. 제5 5,000페이지 넘는 한 번으로 집약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평전을 의미하는 건데 통영로 아산바퀴의 생애 사상과 그 생애 사상과 창조의 신념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일단은 임의적으로 제가 붙인 거니까 노태 교수님이 더 좋은 제목 있으면은 이렇게 주시면은 수정 보완해서 제목 아주 색깔을 만들도록 해서 이렇게 베스트셀러 떠나서 많이 알리고 우리가 할 수 있고 이제 기념문화를 하는 추동력 또 많은 확장성을 갖는데 하나 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념관 설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시설 제안서 작성 논의 및 제출을 통해서 설립하는 거니까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제안서 초안 같은 거 써보셨거나 그런 거 해보신 분이 있으면 같이 흡조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형사부상은 어떻게 나오느냐 17년 살으셨어요. 구금일수 곱하기 하루 뭐 8시간 그 다음에 최저생계비 그 다음에 사형선고 받고 이런 경우는 최대 5배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요. 그것만 갖고 피해 보상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진정한 고인과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은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되고 그거는 저는 기념과 국가부지라든가 그렇게 해준 분들이 있잖아요. 동의하면 모르겠는데 시설, 지원, 설립 해서 선창할 수 있도록 우리 관찰해 내야 된다. 이런 취지를 갖고 뜻을 갖고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하는 거고요. 자료집 평등 편찬 그 다음에 이제 기념관은 전시관도 겸할 수 있고 통일교육도 통일학교도 겸할 수 있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 현창과 기념관은 진실과 그 뜻을 계속 발전하는 데 있다 이런 취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현찬위원회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그래서 자료집, 평전, 웹툰, 다큐, 영화 제작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념관, 오늘 목양 기념관 갈 건데 어떻게 했는가 보면서 우리 이제 박계리 기념관도 국가시설 지원 설립 이런 거 이제 제안도 작성이라든가 협조라든가 또 그러기 위해서는 연대, 섭외도 필요하다, 인프라도 필요하다. 여기까지로 일단 제 어떤 배우라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각자 의견이나 분야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지금 영상이 촬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한번 말씀드리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아무래도 노태 교수님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서서 말씀하시면 더 얼굴이 잘 나와요. 저도 이렇게 서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잘 나와요. 어차피 전파해야 되는 거니까요. 공양 선생님이 헐렁어술 쉬는 물보다 지난다. 또 해방 중국의 민족 논리가 시작되는 개북 활동, 개북 투쟁의 시대에 저음해서 이렇게 민족의식, 민족주의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런 그 사자성어로 표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목양 선생의 그 요소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이 자본주의와 이 사회주의의 장점을 잘 살렸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회 민주주의라고 민족주의
중국에서 우리 남북의 동북아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 힘을 모아있고 그래서 명실을 상고한 독립 분단이 아니라 완전 독립, 완전 독립국가를 이루어내자 그런 표현으로 전용 어수라는 그런 말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약 50년에 가까운 이 세월을 우리 아산 선생 장남 박철신 씨가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드디어 이런 문제를 풀어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국가가 보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그 보상을 받으면 어떻게 하든지 아산 선생의 그 생애와 사상이 민족의 그 평화 통일에 완전 독립이 있었다면 그 정신을 실현하고자 오늘 이런 자리가 나왔습니다. 오후에 동양 인간 간다하는 저도 한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기감을 얻어가지고 아버지가 먹다 이룬 아산 선생의 그런 어떤 그 정치 사상 기념관 건립을 통해서 꼭 우리가 민족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는 그 역할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자, 그러면은 참 몸도 안 좋으신데 병원에서 정밀검사 했더니 입원하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몸에 나서 너무 더 감사합니다. 임찬 목사님입니다. 저 나와서 서서 하면 안 돼요? 네, 여기 서서 하면 불편하고 천천히. 그러면은 아참 제가 마이크 하나 마이크 어디다 주시죠? 이 마이크가 잘 나오는데. 자, 그러면 우리 건대도 이거를 배우면 해야 되나? 여기 지금 주체. 여기 화면 쳐다보면 아니 여기 나와서 얘기하셔. 그냥 자연스럽게 아까 제 소개가 좀 짧게 드렸었는데요. 저는 이제 87년도부터 제가 KB손해보험공과 간부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영동 넥타이즈 활동을 하다가 시작을 하는 것이 우연치 않게 이제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한 5년 정도 상주를 만들고 있었고, 일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회생활이 30년 정도 지났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 김옥주 선생님 동국대학에서 이제 민주신비로 갔었고, 그리고 고이테스터 합의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호의문화 이런 것도 중요하다. 소통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보니까 진짜 이 교육이 제가 심각하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가장 받게 되는 부분은 우리 여전히 선생님 그런 것을 들어가게 됐고 개헌운동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탄핵이 오시고 진짜 개헌이 되는 줄 알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열심히 하고 이제 국회에서 거부해서 개헌 투표를 못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요정을 겪고까지 이런 상황에서 아산 박규혜 선생님의 그 뜻을 제대로 펼치고 정리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겠다.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놀이터를 만들어 그렇죠. 자주 와서 이렇게 서로 모르는 사람 이렇게 두세 명 오는데 여기 또 제가 아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다 같이 끝까지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 이제 그런 연결하는 걸 잘못 이렇게 그렇게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좀 노력해서 좋은 기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기왕 뭐 그렇죠. 기왕도 와서 그냥 그렇죠. 이게 마이크에서 되는 거죠. 네, 되는 저는 사실 박기자 선생님을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학교 선생님이 장래의 희망에 의해서 그 자기 꿈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쓰라 이래가지고 국어 선생님인데 제가 어떻게 쓰느냐면은 어릴 때부터 제 생각이 내가 분단 국가에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그 소년이다 이 의식이 확실했어요. 소년 민족주의자다. 또 그렇게 된 계기도 있는데 그거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시골 장터에 가설극장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피를 말아서 찌찌찌 이렇게 나오는 끊어졌다 나오는 그 가설극장에서 그 안중근 의사 그 영화를 20원 그때 영화비 20원 주고 들어가서 안중근 의사 반지 동맹하고 독립투쟁하는 의사님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본 영화인데 그게 제 가슴에 이상에 굉장히 그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년 민족주의자로 이렇게 자라게 됐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원고로 쓰기로 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나라의 통일에 기여하는 그런 정치가가 되겠다. 그런데 가시밭길을 내가 갈 거다. 가시밭길을 걷는 그 정치가가 되겠다. 이렇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놀라가지고 뭐 출시하고 뭐 이게 아니고 당연한 게 어린 중학생이 까까머리 중학생이 가시밭길을 가겠다고 써놨으니까 굉장히 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제가 쓴 원고를 교실에 각 반에 다니시면서 이거 읽으라고 읽어보라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식으로 쭉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실제로 가시밭길을 갈 수 있는 그 기회 계획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각오가 되어 있었는데 이래 학교 다니다가 한때 경북 영천이 고향이에요. 시골에 변방 출신인데 대학에 들어갔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왔는데 돈이 없어서 한 기다려 준비하고 놀았다가 또 지방대 대구에 있는 지방대를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도 졸업까지 했는데 어쨌든 대모를 해가지고 감옥을 가고 이런 감옥을 했는데도 안 가지는 거예요. 이게 뭐 어째가지고 지장이 한 잡혀 갔는데 못해고 뭐 유기구스론 해가지고 유기구스론 되었으니까 너 방면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흘렀는데 학교에서 하여튼 그때 저하고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제로건 그런 분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뭐 국회의원 돼가지고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느끼는 거는 이게 제가 보면은 약간의 그 현실과 타협이라든가 연결이라든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그런 느낌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38주 세대인데 지금은 뭐 86 되겠죠. 그 86들이 배신해가지고 제 역할을 못해가지고 민주주의도 죽이고 뭐 혁명적이도 죽이고 다 죽였다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지금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아주 치열하게 그 역할을 못했다고 저도 봅니다. 보는데 그러나 그 와중에도 변하지 않고 그래도 비록 변방에 있지만 출세도 못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만은 그 꼿꼿한 그 줄기 그 마음을 변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제가 이제 제 자신의 그 정체성을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변하지 않는 그 꼿꼿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마침 또 이제 뭐 카톡 시대가 돼가지고 그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카톡에서 단톡방 활동하고 이렇게 하다가 박찬선 대표님도 알게 되고 또 박지혜 선생님도 알게 되고 그래서
노태우 교수님도 노태우 교수님도 제가 또 뵙게 되고 이렇게 참 뜻하지 않게 제 자신의 어떤 외연이 확장되는 이 동지들을 만나는 그런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 현재 이 자리고 그래서 박기래 선생님과 같은 분을 알게 되고 또 이런 사업에 그래도 뭐 동참 어떻게 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동참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몽양 선생님도 제가 가장 우리 해방 이후 남한에서 남북 통틀어서 최고의 인물로 최고의 대정치가를 뽑으라면은 나는 몽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 몽양 선생님하고도 박기래 선생님하고도 그 인연이 되고 오늘 또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뭐 이래저래 인연이 다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그 양평까지 따라가도 그래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기래 선생님은 남자는 군대도 가보고 감옥도 가봐야 된다는데 박기래 선생님이 감옥만 가보시면 이틀 밖에 우리 인형사 한번에서 감옥 한번 갈까요? 뭐 필요하면 뭐 한번 할수 소년봉도 안 해보셨죠? 우리가 앞으로 기념관이 여성, 청년, 학생들을 많이 영입해야 됩니다. 그쪽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년일 때 정신을 갖고 있는 우리 박현우랑 같잖아요. 소년 때부터 그런 정신을 가진 애들을 우리가 길러내야 됩니다. 욕분들, 방송을 하는 그런 기념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식사, 이자 목사님, 강충문 목사님, 강충 목사님, 마이크 주시겠어요? 먼저 하시겠어요? 제일 많이 들으면. 먼저, 그러면, 지금 서대문 형무소 박물관 돈떼 가봐야 돼서 먼저 발언하고. 만나뵙게 너무 반갑고요. 제가 자주는 아니어도 시간 되는 대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평일에 직장이 건축이라서요. 우선은 저는 그 역사에 관심 있고 제가 해설하는 쪽도 이제 서대문 연구소다 보니까 관심이 좀 많이 있었고 그때 우연찮게 이제 얘기가 돼서 만나게 됐거든요. 시간도 없고 많이 경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만나면 함께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박수! 역사관, 기념관, 뭐 답사, 탐방 이런 거 안내 가이드 잘 하셔요. 그게 유명한 무슨 할 수가 직접 영어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은 내가 지금 충북의 동면에 그 통일운동 합독반이 있어요. 내가 초청을 할 테니까. 쭉 그거는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좋습니다. 자, 잘 들어가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자, 그러면 윤재목 선생님 준비됐으면 말씀드릴게요. 예, 예. 오늘 여기 와서 어쩌다 번역한 대구 교수님이 여기 그림이 책이 있는데 조선사 정립과 통일이라고 하는 이 책을
먹는데 뭐 한 토막 쓴다고 그런 걸 말씀하셨어요. 이게 한 500페이지가 되는데 500페이지가 되는데요. 이게 저는 사실 이게 50페이지 정도만 나왔습니다. 썼다고도 공동저자라고 그런 말을 하기도 좀 민구스러워. 제가 쓴 표현도 아니어서 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양무 도성사 시무 한국사 그렇게 위에다가 붙여놨는데 이게 다른 데서 따와서 쓰는 모양이고요. 여기서 조선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시조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무슨 학교 다닐 때 조금 배웠던 그런 정도의 고조선, 조선사 그런 정도의 조선사도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조선사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얘기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을 쓴 저는 50페이지지만은 앞에 두 사람, 그 위에 쓴 사람들은 거의 400페이지를 쓴 그분이 얘기하는 그 조선은 지금 제가 자세히 설명도 못하는데 저는 잘 몰라서 중국에 있다는 겁니다. 그 중국에 있었던 조선, 그 조선사를 모르면 양무 조선사입니다. 그 조선사를 모르면은 한국사를 모른다.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서북청년단 대주 사점 사건을 썼다 그 얘기 한다고 얘기가 길어졌는데 한 이 500페이지가 넘는 이 책을 썼는데 제가 겨우 50페이지밖에 안 썼고 저는 겨우 그런 한마디를 하려고 그 책을 썼어요. 겨우 그거밖에 쓴 게 없어요. 이번에 이 박근혜 선생님에 대해서 저는 내일 나중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감격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귀한 선생님들도 만나고 오늘 귀한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3 항쟁 그 책에 500페이지인데 50페이지를 쓰신 거예요? 네. 그게 오늘 말씀 결론이죠. 우리 편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 일부는 익히신 우리가 추모집도 좀 삽입하려고 해요. 그 귀한 추모집.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육교정인데요. 강충호 목사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은현 선생님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현만 출판사 대표님의 이사님이 하시고 이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빨리 해야 되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강충호 목사님 칼럼도 쓰신다는 얘기가 아까 했습니다. 여기 나오셔서 이용과 선생의 그러한 중심과 가치는 특히
동일운동에 있어서 그동안 이데올로기 중심이고 그리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움직임에 의해서 자진우지되어져 왔다면 아주 미약하고 미흡했지만은 한제 이제 시민으로서의 이런 통일운동을 끝까지 가지고 왔다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얕은 것이지만은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지금 시대에 앞으로의 독립이 아닌 통일의 문제를 놓고 시민들이 이끌어가야 될 중요한 자산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길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에 오게되고 하는 부분들은 같이 배우고 해도 의미 있는 그런 일들로 연결되어지고 연결돼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발언자는 여기 앉아서 그 룰을 정했어야 되는데, 자, 최현정 선생님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인사하겠습니다. 아니, 안 나와요, 화면에. 이 영상에 이 보는 사람들도 생각해야 돼요. 아, 네. 어머님은 이 영상으로 다 오늘 모임 보시거든요. 여기 앉아서. 그런 걸 하는 거야? 네, 한번 녹화가 항상 올리잖아요. 영상. 여태까지 영상 안 올릴 적이 없어요. 네. 여기 녹화 봐. 녹화가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네. 세상을 여는 창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 지금 억울한 죽임이 너무나 많은 세상인 것 같아요. 지금 박기래 선생님도 그렇지만 저랑 굉장히 좀 조금 굉장하다보다 학교 선후배인데 최종길 교수님, 네 제가 이제 그 교수님의 자제분이 제가 다녔던 법과대학의 또 교수님으로 와 계시는데 아마 의문사 중에서 거의 손꼽히는 의문사죠. 네, 그래서 그 교수님 꽂혀서 딱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또 제가 만나게 되네요. 이태원 참사라든지 세월호라든지 여러 가지 이 많은 죽음들에 있어서 국가는 무엇을 하는지, 국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오늘 저희도 이제 우리 한국의 정치 역사를 가지고 오늘 이 3시부터도 독서 토론 모임을 여기서 하는데요. 제발 좀 더 사람 사는 세상, 따뜻한 세상, 그리고 이런 작은 모임들이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연대할 수 있는 데까지 바로 갈 수 있도록 또 좋은 정신이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정말 이 공간에서 또 창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를 쓸 수 있다고 하셨나? 네, 어쩌다 시인이기도 합니다. 아, 그럼 시도 한테 넣어주세요. 이렇게 파악하시고. 마지막으로 강릉만 출판사 대표님이자 어쩌다가 하셔도 되죠? 네, 그럼요. 어쩌다가 지난주 6월 10일 날 우리 박장선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야기 듣고 이 자리에 오늘 처음 참여하게 됐고요. 그날 이야기 되었던 건 이제 예전에는 책이나 시집 소설 이런 걸 내려면 출판사를 꼭 통해야만 되는데 지금은 인공지능 AI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 과정이 생략된 채 시집이든 책이든 이런 걸 좀 낼 수 있는 그런 좀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좀 전달을 해드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이 출판사 것이지 않기 때문에 대폭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책만 낼 수 있는 적게는 한 2, 30만 원, 또 3, 40만 원, 이 정도 비용이면 책을 한 권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호응을 해주셨던 것 같고,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실질화되려고 하면 가칭 박기래 선생 기념사업회라고 하는 큰 명칭이 있다고 하신다면 그 밑에 편찬위원회 또는 기념관 설립위원회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역할들을 좀 구분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이게 실질적인 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큰 틀에서 모이다 보면 이야기들이 좀 분산되고 모아지는 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으면 노력을 좀 하겠고요. 정말 사업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와 뜻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들 다 하셨나요? 우리 김용 대표님 못다 하신 말씀 많이 없습니다.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죠. 지금 3시 다 됐나요? 조금 남았습니다. 몇 분 남았어요? 15분. 오늘 제가 아쉬운 건 이제 자료집 제가 이제 결과적으로 편찬위원회, 균형관위원회 오늘 취지인데요. 편찬위원회의 역할 일단 자료집 우리가 재판부에 낸 거가 5,000 페이지가 넘는데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여기 있듯이 제목에 밝혀낸 진실과 40권의 회원. 이거 이제 변호인하고 저 제목 좋아하는 거예요. 밝혀낸 진실은 변호인이 그리고 40권 회원을 제가 그래서 이거 만든 거예요. 이건 이제 자료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제는 생애 사상과 창조적 신념. 여기 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제목 일단 초안 제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내고 뭐 비용 많이 들지 않으니까 지금 바로 추진해도 될 것 같고요. 우리 강현만 대표님이 형제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의 영역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시나요? 그 부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료집은 제가 기자님들하고 작가들한테만 제가 보내요. 여태까지 유출을 안 했는데 보내면 이메일로 보내면 변호인이 보낼 거예요. 그 5,000페이지 보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실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보시고 그거를 한 권을 자료집을 만드는 거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이제 뭐라 해야 되나요? 시간과 노력을 기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비용 사례비를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보상금 나온다고 만드시는 걸 하고 우리 변호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일단은 이 강희만 대표님 출판사 이름이 뭐였죠? 더미 출판사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념관위원회 말씀하신 오늘 일단 용양기념관 가서 보고 우리 기념관 어떻게 할까 거기서 회의를 좀 하면 좋겠고 일단 지금 목양기념관 갈 건데 가실 분 강연 차죠? 제 차로 강연만 대표님 또 저는 여기 금기술다 우리 또 여기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임태환 목사님 같이 가시죠. 교수님 가시죠. 제가 다시 또 종로 상가역으로 올게요. 참고로 저는 다 갔다 왔어요. 이제 오늘은 또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복사 보내서 하고 그러면은 시간상 이렇게 오늘 모임을 이 정도로 하고요. 앞으로 올해 들어서 제가 1월만 빼놓고 매달 예전에 노태우 교수님이 매달 모임을 가지라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매달 가졌습니다. 행사나 모임 매달 가졌어요. 7월도 모임 갖겠습니다. 건강 관리가 잘해. 네. 어쩔 수 없고요. 하여튼 간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은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제가 그 동민회 동안경 동일에 대화방 있는데 동민회하고 원탁이 그 두 군데 다 초청을 할게요. 한번 지켜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런데 오늘 최 선생님 대단하신 분이네. 이쪽에